언젠가는 알게 될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의 이유 행복은 멀어져 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희망을 잃어가. 김준수 씨 천사썰도 있어요. 천사솔? 본인의 시그니처 포즈에 저게.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2집 때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순간 당황해서 말이 네. 차 좀 더 드릴까요? 예. 드세요. 예, 신안장이 좋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쁜 포즈를 해보라고 재중이 형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떻게 은연중 했는데 그때부터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지금 18년 동안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제대로. 한 번 더. 제대로. 제대로 네. 이제는 사실 쑥스러울 나이야. 너무 근데 뭐 마음 중반에도 하잖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윤지야 됐다. 저 팬이니까 이제 저걸 정면에서 봤으면 됐어. 아유. 자, 밑밥 타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 정말요? 이제 제대로 된 우리 고객님의 네네네. 고민이 뭔지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고민은 참 예전에는 뭐 물욕 갖고 싶은 게 무력.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뭐 어떤 걸 갖고 싶고 예를 들어 뭘 사고 싶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였다면 지금은 더 이제 안정적인 거, 편안함, 뭔가 이렇게 이제 너무 미션보다는 지금의 것을 그냥 잘 갖고 나가면서 늙어가자라는 주의로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긴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인간 김준수로서의 삶은 너무 지금 편안하고 좋다고 느껴요. 더 라이프 행복해요. 안정적이고. 근데 이게 과연 연예인 김준수로서는 이게 과연 잘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 하는 그런 양쪽의 괴리감? 네, 그런 게 가장 제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산 소비는 뭐예요? 제 돈으로 뭐 핸드폰 정도? 예전에는 막 화려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고 그런 걸 가진 거에 대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했다면 필요해서 사는 그렇지, 필요해서 사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해 하죠. 근데 이제 저에게 할 수 있는 사치라고 할 수 있는 명품? 올해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또 사고 나도 그게 오는 행복의 충족감은 또 떨어지고. 네. 큰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옳고 그르고 뭐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준수 씨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근데 좀 들으면서 자꾸 궁금한 게 원래 그렇게 검소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네네, 이게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검소하지 않았는지 예전에 슈퍼카 마니아로 엄청나게 유명했죠. 알려졌었어요. 아니 어떻게 문이 위로 열려? 야. 문이 어떻게 위로 열릴 수가 있지? 당시 국내 딱 한 대 있었던. 뭐가요? 2대 아니야. 3대 아니고 딱 한 대. 딱 한 대 있던 람보르기 땡, 아벤타토르 S 로드스터. 이게 뭐야 이렇게 긴다고요? 예, 그다음에 롤스로이 땡, 예, 페라 땡, 포르 땡, 마이바. 마이바떼? 예, 슈퍼카가 10대나 있어요. 10대요? 예, 진짜입니까? 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거의 다 처분했어요. 네, 사실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차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스케줄 차 정리하셨어요. 포함해서 뭐 2세대? 우리 하나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 한정판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이 있다고 살 수 없는 것들. 네. 뭐 우리나라에서 하나만 있는 거라. 소위 말하는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 네. 그걸 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네.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 한정판. 그러니까 뭐 한정판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희소성? 이걸 되게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소성. 오, 저거 좋아. 이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세요?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구입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돈 많은 사람이 네네. 한둘이야? 네, 그럼요. 네. 아니 그때는 근데 법만큼 다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소장하는 과정은 아무나 못해요. 못하죠. 돈이 있다고 다 못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인 재력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자동차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아반다또 땡땡 그걸 좀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파는 데서 무슨 소리세요? 뭐 오세요 매장으로 이럴 텐데 제가 김준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언제 그걸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겠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어. 이거를 소유하고 소장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것을 취득, get it, 내가 이걸 얻었어. 이 과정에서 본인이 very important person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준수 씨가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그거를 자꾸 확인을 해야지 또 자기가 안 흔들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야 미쳤다 다 뭐 밥을 굶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요. 네네.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나 준수 씨가 범법 행위를 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뺐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준수 씨의 인생의 흐름에서 저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또 좀 큰 변화가 있다면 준수 씨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보기 위해서 네네네. 이제 이렇게 사진을 소개한 거예요. 분명히 저런 시절이 있었네요. 안 검소한 시절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네. 지금도 검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지금 제가 뭐 먹는 거, 그리고 뭐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거죠. 군대에 있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수 선물로 그 L땡에 제일 좋은 거. 진짜. 근데 또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은 또 좋아요. 여전히.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을 전부 다 비즈니스를 태워서 10명 정도를 10명이요? 여행 모든 비를 제가 다 내서 어디로 가셨는데 혹시? 뭐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LA도 갔다 오고 하와이도 갔다 오고 발리, 푸켓 정말 많죠. 몇 살까지 친구가 가능해요? 혹시 친구가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저는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엔 나 하나 풀칠하기 어려웠는데 남에게 해주는 게 행복한 거죠. 제가 그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준수 씨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긴 할 거거든요. 우리가 한 인간이요. 돈과 시간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 경우에 종교에 관한 개념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개념도 잘 안 바뀌는 거라고 돼 있어요. 물론 바뀌기도 하지만 잘 안 바뀌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잘 안 바뀌는 돈에 대한 개념, 경제적인 개념이 준수 씨는 어느 일정 기간에는 막 엄청나게 안 검소한 쪽으로 쏠렸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방향이 반대로 가 있잖아요. 그렇게 확 바뀔 때는 돈이 갖고 있는 준수 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수 씨와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숙제 출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0을 기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0보다 높은 거는 플러스고 0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봐서 이 선을 쭉 연결을 하면 나의 인생의 흐름 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준수 씨의 인생 곡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굴곡이 아, 많네. 네. 아, 이 정도 주식은 불안해서 못 사요. 굴곡이. 횡보죠, 횡보. 약간. 이해하기도 지금 보면 5세에서 10세 사이에 좀 내려가셨어요. 그죠? 네. 우리 준수 씨 본인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일단 좋겠어요. 너무 정말 지독한 가난이었고요. 일단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런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이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집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막 그냥 어린 마음에 엄마 손잡고 여인숙, 하숙 막 그런데 뭐 모텔? 그런데 전 이런 데서 막 한 달 동안 산 적도 있고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막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내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니까 또 엄마랑 아빠랑 그 당시에 떨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애기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다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실어증이라고 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어렸을 때요?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화장실이 그때 당시에 대문 바로 바깥에 있었거든요.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같이 살 얘기하고. 수는 없고 이제 외할머니 집에 맡겨야 되는데 두고 가셨구나. 어머님은 또 아들을 두고 가는 건 힘드셨을 거고 우리 대문 여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저랑 형이 기저귀만 찬 상태로 뛰어갔던 기억은 또 나요. 막 뛰어갔는데 그게 전주였어요. 땡볕에 아스팔트가 그렇게 뜨거운데 제가 맨발로 아기 때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 당시 어떤 나무 뒤에서 숨었는데 저희랑 형이 오셨구나. 어머니를 이렇게 찾을 때 엄마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많이 그때 많이 울었다고. 아, 그랬구나. 그러다가 또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이 열심히 하셔서 같이 넷이 살게 수 있게. 되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행복했고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게 된 건데 그것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옮겨 다니지 않아도 같이 되는. 뭉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올라갔구나. 그랬구나. 네네네. 아주 그 지독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물론 이제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들하고 화목하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리 가족 간에 화목했다 하더라도 지독한 가난이 네. 준수라는 어린이에게 어찌 편안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언제죠? 네, 18 준비하면서? 네. 연습생 시절도 거의 바로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그냥 오디션 하자마자 붙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바로 데뷔할 것처럼 됐다가 변성기가 오는 바람에. 근데 이제 저보다 늦게 왔던 친구들이 하나, 둘 데뷔하기 시작하면서 초조했던 것 같아요. 연습 생활을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거의 한 6년, 7년? 그렇게 2학년 때까지. 그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데뷔하면서, 데뷔하면서 쭉 상한가를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네네네네. 탑이었잖아. 네. 맞지. 대한민국 최고 뭐. 그래서 그래도 꿈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5세 때 이렇게 훅 내려가 있거든요. 26세 요때. 팀이 좀 해체되는 시점하고 예. 맞물리는 시기인가요? 맞아요. 사실 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얘기가 뭐 편집이 되지 않고 네, 나갈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할 시기도 없었고 방송도 이제 제가 막 하게 된 거라 맞아.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눈 적이 없어서 저도 조심스럽고 해도 뭐 당연히 편집돼도 괜찮은데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 아니 왜요? 나가는 시점은 저희가 선택했지만 내가 나가서 따로 꾸려서 앨범 활동을 해야지가 아니었고요.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요. 그때 당시 저는 그냥 보컬 레슨이라도 해볼까? 그래도 뭐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려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내가 가수 활동을 버젓이 해야지 라는 결단이었다면 있었겠죠. 아직 어렸고 저희가 그때 당시 최정상이었고 굳이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겪을 일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군대에 갔다 오는 것까지 하면 30 되어서 되겠더라. 지금 딱 제 나이. 근데 이렇게 살아온 인생만이 보기에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처럼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과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 단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이 생활을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의 이 울타리에서만큼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삶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할 때고. 그때 좀 생각한 것만큼 활동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데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방송 활동은 전혀 못했죠. 전무후무하다시피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은 거의 100배를 벌었던 것 같아요. 있을 때보다. 정말 100배? 정말 그냥 거짓말 하나도 없이. 얘기하는 김에 그때 얘기하지 못했던 가장 한이 됐던 말 하나 네, 있을 막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한이 되고 그 당시 이거는 진짜 해명하고 이건 진짜 싶었는데. 아니었는데. 네. 이런 거죠. 이제 뭐 나름 노예 계약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노예이냐. 배은망덕한 놈아 하는데 나와서 1년 안에 다 이룬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이라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저를 그때 당시에 되게 치근하게 보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처음 보는 분들이 뭐 어떻게 사나. 집이 안 근데 나오니까. 나는 전혀 지금 다른데.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더군다나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준수 씨한테 있어서의 돈의 소비는 과시가 아니라 능력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였던 거예요. 나 아직도 건재해. 나 아직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능력, 그리고 가수로서의 존재에 대한 확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로 만수르 집장식과 슈퍼카를 사신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준수 씨의 내면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머니, 돈이 준수 씨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좀 잘 이해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수 씨에게 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지독하게 가난하셨어요. 근데 이 가난을 경험하시면서 준수 씨한테 있어서 돈은 안정감이에요. 네. 돈 이콜 안정감, 안정. 마음의 안심, 안정감이에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이리저리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네. 어디다 두고 멀리 떠나지 않고 그래서 준수 씨는 앞으로도 돈이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갖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방송이라는 게 사랑하는 팬들이나 대중한테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굉장한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네. 잊혀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두려움 같은 것도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좀 정말 궁금해요. 네. 많았던 것 같고요. TV를 아예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TV는 거의 그냥 하나의 그냥 장식품이었지. 근데 나와 같이 활동했던 나의 동료 혹은 지인들이 계속 TV 나오고 있고. 버젓이 예능에 나오고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우울하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방송 활동을 10년 동안 못 해왔는데 그때 나 방송하고 싶다.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나를 좀 보여주고 싶다. 저 그때 그 아이돌룸.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아이돌룸이라는 것도 저는 정말 그것도 보면서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나 혼자 산다. 뭐 전부 다 그냥 보면 TV만 보는 거예요.
그때 하염없이 정말 새벽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대중 앞에 많이 서는 사람들은 내지는 뭐 일반인이라도 자기 자신, 그걸 셀프라고 하는데요. 진짜 자기가 있어요. true self. 아,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린 시절에 가난했고 그래서 돈도 중요해. 돈을 벌어야 좀 편안해. 돈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하고 싶어. 난 성공도 하고 싶어. 자, 이걸 true self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은 또한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서 내지는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타인이 기대하는 내가 있어요. 또 내가 타인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 셀프를 false self라고 해요. 이 true self와 false self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성인, 뭐 부다, 그 정도 돼야지 되는 거죠? 세인트, 이렇게 성자가 붙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 사람은 이게 똑같긴 어려워요. 이게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러나 대중 앞에 많이 서는 사람들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일수록 이 격차가 클 가능성이 커요.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김준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대중들이 보는 김준수는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라고 하죠. 이게 클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25살에 그 무렵에 소속사에서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고 밖에 나오면서 얘기를 솔직하게 못하는 면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서 또 그냥 주어지는 라벨이 있어요. 레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신했어? 너네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 심지어는 어디 잘 되나 봐라 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돌로서 아이돌의 모습으로 아침부터 하루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김준수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고민할 시간도 없고 소속사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큰 위기 내진 변화. 네, 어쩌면 그 변화라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이지만 이것을 잘 다루어낼 때 인간이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딱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인간 김준수로서의 존재가 흔들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뭐지? 거기다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얘기들로 나 건재해. 나 김준수 여전히 잘 나가. 나 가수로서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 그래서 그때 생긴 수입으로 나 건재해 이러면서 돈을 엄청 쓴 것 같아요. 이때의 돈은 존재죠. 굉장히 그게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웬 사치, 웬 허영,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밥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준수 씨한테는 처절한 거죠. 너무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그 돈으로 사치가 아니라 존재를 계속 확인시켰던 것 같아요. TV를 보면 뭐 요즘에 누구 잘 나가네 하는데 김준수는 없어. 근데 존재를 확인하는 건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야. 거기다 본인 얘기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고 같은 멤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뭐 이들과 뭐 완전히 모른 척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고요. 이 복잡 미묘하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근데 인간 김준수는 가수로서도 아이돌로서도 동방신기란 말을 이제 쓸 수도 없어. JYJ라고 하면 자꾸 추문이 들려와. 이러니까 김준수라는 사람의 자기, 셀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뭐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 봐요. 준수 씨가. 아유, 안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계속 확인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이제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그걸 인정하기 싫었고 그렇게 보여지기 싫었던 게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나와 같이 그렇게 활동했던 친구들이 혹은 나의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와 같은 동시대에 일했던 친구들이 너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나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뭐 이런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정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러면. 그런데요, 우리 준수 씨가 처음 여기 오셔서 제가 이제 뭘 사고 싶은 것도 없고요. 무력이 사라졌고요. 무력이 사라지니까 내가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왜 준수 씨는 무력이 사라졌을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과 그걸 통한 성장을 하면서 그 흔들렸던 셀프 이거에 길을 조금 찾으셨어요. 뮤지컬 가수로서 탄탄하게 이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뮤지컬 가수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많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렸던 셀프가 정답이구나. 네, 셀프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더 이상 나 건재해, 나 이런 것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희귀성이 있는 거를 내가 사니까 나 되게 임포턴트 펄슨이야. 이걸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벤타토르에서 로드스타가 필요가 없군요. 다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조금 더 하자면 준수 씨의 그런 연기와 노래를 보러 오는 많은 관객들한테 노래로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 감동은 쟁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동은 승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동은 그냥 감동일 뿐.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객이 느낄 수 있으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은영 매직은 뭐냐면요. 지갑은 닫고 노래를 하라. 이게 지갑은 닫고 노래를 하자. 네. 은영 매직에 아주 알맞은 준수 씨만을 위한 우리 퀴즈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네. 닫고 노래를 하자. 뭐야? 이건 준수 씨 전용이에요. 네. 바로 만든 건가요, 지금?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방송이라는 곳에 제가 어느새 나와서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너무 좋은 말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영 매직이 노래를 하라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례가 안 된다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1절만. 언젠가는 알게 될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의 이유 행복은 멀어져 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희망을 잃어가 모든 빛이 사라진 끝없는 어둠의 시간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 희망이 날개 펼 때까지